안녕하세요. 센티널원의 박정수입니다. 그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든가 웹 익스플로이, RDP 공격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생긴 완전히 새로운 공격 형태가 아니라 과거부터 실제로 존재했었고요. 이러한 공격 기법들을 해커들이 고도화하고 정교화, 진흥화하면서 점점 발전되는 형태로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터럴 무브먼트라든가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는 공격 역시 과거에 없다가 새롭게 나온 형태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존재했던 공격 유형들이고 그 해커들이 조금씩 바꿔가면서 고도화하면서 공격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도 이제 와이퍼와 랜섬웨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피해를 주려고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유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디스크 자체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 형태이고요.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복구할 때는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만 이제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는 RAAS라고 해서 랜섬웨어 에이저 서비스라고 해서 해커들이 만들어서 자기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인 프로그램처럼 버전업도 하고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안적으로 모르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랜섬웨어를 감염만 시키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돈을 받는 것들은 해킹 그룹에서 DDoS 공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외부로 유출한 데이터를 다크웹 같은 데 뿌려가지고 공격을 당한 기업에서 돈을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센티널원 와치타워에서 분석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대비 2001년에 피해 규모가 굉장히 이제 급증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120억이 이제 최대 피해 지급 금액이었는데요. 2021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0억으로 거의 뭐 4배 가까운 금액으로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랜섬웨어 지불 비용도 이제 10억에서 작년 같은 63억으로 6배 정도 이제 증가를 했고요. 대부분의 모든 수치 관련 데이터가 2020년 대비 2021년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로 이렇게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리포트가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와치타워라고 해서 센티널 자체 내에서 매달 새로운 그달에 있었던 악성 코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나온 리포트에서 나온 사례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마이터 어택 기준의 최대 공격 기법들은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 공격 기법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공격해서 어카운트를 디스커버리하는 공격이 가장 많았고요. 피싱 관련된 공격, OS 크리덴셜 덤핑, 뭐 미미카치가 대표적인 이제 툴이 되겠죠. 그리고 프로세스 인젝션을 통해 가지고 권한 상승하는 공격 기법도 굉장히 많은 것도 이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동안 가장 많았던 10대 공격 기법이고요.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한 이유가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해킹 기법이 나와서 해커들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랜섬웨어의 피해가 많았던 게 아니고요. 실제로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공격 기법이지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고도화해 나가면서 해커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기업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여기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뭐 대표적인 랜섬웨어가 이제 예전에 비트페이머라는 이제 랜섬웨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변형된 형태로 도플페이머라는 랜섬웨어가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리프라는 이제 랜섬웨어가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 센티널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름은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랜섬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로직은 같은 계열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랜섬웨어의 공격 기법들은 기존에 있었던 공격 기법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고도화해서 공격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와치타워에서 내놓은 이제 5가지 랜섬웨어 관련된 주요 전망이고요. 이제 첫 번째는 랜섬웨어는 당연히 계속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게 랜섬웨어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사에서도 이제 예를 들었듯이 실제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사에서도 랜섬을 지불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었고요. 굉장히 많은 PC가 랜섬웨어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업무가 안 돌아가고 그리고 유료 공급이 안 돼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유소 앞에서 차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공격이 어떤 IT 자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인프라 쪽으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정말 엄청난 산정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되고 저희 실생활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해커들이 바꿔 얘기하면 이게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랜섬웨어 공격은 올해도 계속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블 크라이멀 이제 멘털리티라고 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 해킹 그룹에서 내세울 때 자기들 뭐 교육기관이나 정부기관을 공격하지 않는다, 뭐 자선단체를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나름대로 포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경계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돈만 되면 이제 공격하는 추세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 팬데믹인 시대라다 보니까 이제 VPN이라든가 집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워킹 프롬 홈이라고 해서 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집에서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VPN과 다른 이제 리모트 관련된 액세스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이제 공격 대상이 될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작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봤더니 VPN 관련된 계정들이 수천 개가 외부에 유출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을 이제 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RDP도 최근에 이제 RDP 관련된 공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집에서 원격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리모트 데스크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부 서버를 접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비밀번호를 패스워드를 계속 뭐 브루트포스 형태로 이제 공격을 해서 패스워드를 유추해서 공격하는 사례도 이제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 이제 주가 되고 있죠.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 이제 새로운 공격 주류가 되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심게 되면 완벽히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터럴 무브먼트로 쉽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업데이트 서버 한 곳만 공격해서 악성 코드를 올려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탐지가 어렵고 또 많은 기업에서 그 관련된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외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외 처리도 굉장히 최소한으로 해시 값이라든가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뭐 폴더로 해버린다거나 이러면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에는 뭐 특정 보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이니까 뭐 오토캐드는 무조건 폴더 자체를 예외 처리했다거나 이러면 그쪽에 악성 코드가 내려가게 되면 전혀 이제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해커들이 이런 걸 굉장히 요즘에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탐지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하나 살짝 바꿔가지고 정성 프로그램처럼 보이게 되고요. 아니면 DLL 파일 하나만 바꿔놓더라도 탐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그너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라인 인 더 샌드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건 말 그대로 모래 위에다가 선을 그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 이상 이 선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뭐 절대선 같은 의미인데 랜섬웨어는 이 선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확장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돈이 되려면 이제 인프라나 이쪽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IoT 관련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건 돈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또 내부에 랜섬웨어를 감염시켜서 내부 자산을 유출한 다음에 이걸 이제 다크넷이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뿌리게 되면 피해를 받은 기업에서는 당연히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5가지로 해서 이제 저희 와치가드에서 랜섬웨어 관련된 예상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와치가드 리포트는 저희가 이제 매달 새롭게 나오고 있고요. 이걸 이제 번역을 통해서 한글화를 해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 중에서 이 장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센티넬1의 기술은 기존과 어떤 차별화 기능이 있냐 했을 때 저희는 AI 행위 기반 악성 코드 차단 기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기술이 이제 스태틱 AI라고 해서 AI 기술인데 정적 스태틱 AI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파일이 실행하지 않고 파일의 헤더나 페이로드만 분석을 해서 이게 악성이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일을 분석할 때 하나의 트레이닝 셋이 아니라 복수 개의 트레이닝 셋을 이제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특정 헤더를 본다거나 얘는 페이로드를 본다거나 역할이 나뉘어서 그 파일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복수 개의 트레이닝 셋이 AI 엔진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결과를 합쳐가지고 이게 악성이다 아니다 엔트로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엔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파일을 실행하지 않고 파일에 말 그대로 있는 상태, 파일이 복사되거나 아니면 실행될 때도 반드시 동작하고요. 복사되는 순간에 파일의 헤더만 보고 실행 없이 이제 분석을 해서 악성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제 악성으로 판단되면 차단을 하게 되고요. 2차적으로 얘는 이제 뭐 헤더나 페이로드를 분석해 봤더니 실행하지 않고 분석해 봤더니 악성이 아니다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파일이 이제 실행되는 단계가 거치게 됩니다. 실행될 때 얘가 프로세서가 하는 행위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가 실행되면서 특정 유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프로세서 인젝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RM을 통해 명령을 통해 가지고 파일의 파티션을 깨려고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2차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행위를 분석해서 이 행위 기반으로 이제 악성이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위 기술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부분 고객들이 그럼 시그너처랑 똑같지 않냐, 말 그대로 이 행위를 하면 무조건 차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 AI 엔진의 가장 핵심 엔진은 뭐냐면 특정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차단하는 게 아니고요. 앞뒤 전후 관계에서 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했었고 이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 행위에 대한 상관 분석을 다 해가지고 사람이 보는 것처럼 이건 악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그너처 방식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고요. 뒤에 오늘 데모를 준비했는데 데모를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악성으로 이제 판단되게 되면 악성으로 판단된 행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를 킬시키나 퀄런팅 시킨다거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컨트롤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제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악성으로 판단되게 되면 해당 엔드포인트를 자동으로 격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악성으로 판단되게 되면 바로 네트워크를 다 끊어버리고 이 엔드포인트 자체를 외부로 통신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아이솔레이션, 디스커넥션 기능을 제공하게 되고요. 분석가가 분석이 끝난 이후에 더 이상 악성이 없다, 안전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네트워크에 연결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국내 기업에 근무할 때 가장 큰 애건이가 뭐였냐면 이제 지방 점포가 굉장히 많은 회사였는데 악성 코드가 걸리게 되면 지방 점포에 전화해서 IT 담당자를 바꿔서 IT 담당자와 이제 통화를 하면서 해결했었는데 이분이 보안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뭐 랜 케이블을 뽑아라 그랬더니 전원 케이블을 뽑아버려가지고 그냥 PC가 그냥 다 꺼지게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 절차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드린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하게 되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100%는 아니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롤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VSS라고 해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모든 PC는 VSS 기능이 이네이블 되어 있고요. 실제로 사용자들이 디폴트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거기에 이제 백업본이 계속 쌓여 있게 됩니다. 이 쌓여 있는 백업본을 가지고 원래 상태로 롤백할 수 있는 롤백 기능까지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거 이제 데모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EDR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악성으로 판단된 건 앞에서 다 조치가 되고 자동으로 차단하고 킬을 시키게 되지만 정상으로 판단한 내용들은 전부 다 로깅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면 이제 최대 1년까지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XDR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셋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이 제품 쓰시게 되면 기간 제한 없이 무어 제한으로 다 저장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저장해 놓고 향후에 오딧을 통해 가지고 오딧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고객이 탐지하지 못한 이런 악성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쿼리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파워쿼리라는 쿼리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팀에서 자동으로 다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드리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행위는 앞단에서 막고 바로 자동으로 대응하게 되고요. 나머지 행위들은 모두 저장을 해놓게 되고 오딧을 할 수 있는 오딧 기능도 제공하게 되고 여기서 자동으로 또 쿼리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발견된 공격들에 대해서 계속 고객한테 리포팅하는 기능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와치타워에서 이제 야라 룰이라든가 이런 룰셋을 자동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라라 룰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고객이 그 어떤 보안 새로운 공격 기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라라 룰을 통해서 이걸 다 쿼리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손쉽게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태틱 AI 엔진이고요. 오늘 이제 저희 엔진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엔진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헤더와 파일 구조를 보는 기술이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일을 실행하지 않고 파일의 헤더나 구조를 통해서 악성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파일 헤더에 있는 다양한 값들을 통해 가지고 악성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 헤더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종류의 패커라를 통해서 패킹을 했다거나 파일은 얼마까지 어떤 정보가 들어 누가 만들었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컴파일 툴을 통해서 컴파일했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제가 AI 엔진에서 학습을 해가지고 악성이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기술의 장점은 샌드박스처럼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깔려서 실제로 동작할 때 탐지하는 게 아니고 파일의 헤더만 보기 때문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설치 없이 바로 탐지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사이즈가 무관합니다. 헤더나 페이로드만 헤더나 파일의 구조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큰 파일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다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제 장점이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고객사에서 테스트해 보게 되면 전체 악성 코드의 한 30에서 40%는 저희가 스태틱 AI를 통해서 파일 구조나 헤더만 분석해서 이제 탐지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퓨테이션 엔진이고요. 레퓨테이션은 이제 해시값 기준으로 악성 파일에 대한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거기에 있는 그 해시값과 비교해서 악성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고요. 뭐 대표적인 시그너처 기반의 엔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AI라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시그너처 기반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들은 그대로 저희가 가져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해시라고 해서 해시는 뭐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비교해가지고 동일한 해시는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AI 엔진이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장표를 하나 이제 예제로 이제 넣어놨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제가 이제 CNN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CNN에 들어갔더니 CNN에서 이제 어태커처 MAL이라는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익스플로이트였고 이게 드라퍼가 됐다는 겁니다. 드라퍼가 돼서 자본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행위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로깅을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작업 A가 등록했던 작업 A가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작업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페이로드가 내려오게 되고 권한 상승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이 작업 A와 B 사이에 이제 시간차가 있게 되면은 이런 행위들을 상관해서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런 모든 행위가 엔드포인트나 아니면 콘솔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고도화된 전문 지식이 있는 사용자, 분석가가 봐야지만 이 과정들을 분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센티널원에서는 AI 엔진에서 이런 과정들을 자동으로 로깅을 하게 되고요. AI 엔진에서 이 관련 값들을 자동으로 학습해가지고 다 등록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행위를 등록해놓고 그 다음에 작업 A가 돌아가면서 페이로드가 실행되는 값을 또 이제 추적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작업이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실제로 뭐 CNC 서버랑 통신을 해가지고 샘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관련 정보를 이제 외부로 유출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작업으로 이제 나뉘어 있는데 AI 엔진에서 이런 세 가지 과정들을 전부 다 추적을 자동으로 관리하면서 스토리 라인이라는 유일한 식별자로 이제 부여해서 다 관리를 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스토리 라인은 ID 값으로 다 행위 분석을 해서 연관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향후에 관리자들은 뭐 추가적인 분석 필요 없이 스토리 라인 아이디만 확인하게 되면 그 값을 넣게 되면 이 관련된 세 가지 큰 행위에 대한 모든 행위들이 다 딸려 나오기 때문에 쉽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하게 되죠. EDR의 가장 큰 단점이 분석이 어렵다. 로그는 많고 효율적이지만 이걸 제대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센트럴원에서 이런 것들을 AI 엔진을 통해서 스토리 라인이라는 고유 특허 기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은 저희가 스토리라인 기준으로 전부 다 로그를 다 남겨놓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에 감염되는데 확장자가 뭐 ABC처럼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공격을 들어왔는지 공격 경로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EDR 로그에서 ABC로 확장자를 바꾼 프로세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로세서에 관련된 행위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찾게 되면 그 스토리라인으로부터 관련된 확장자를 바꾼 행위부터 그 사전에 이 프로세서가 어떻게 실행됐는지 앞전에 있었던 모든 행위들이 자동으로 다 딸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사용자가 들어가서 이거 로그를 보면서 추적 관리하는 게 아니라 AI 엔진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라인 아이디만 입력하게 되면 관련 행위들이 다 쭉 딸려 나오기 때문에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하나 캡처를 해봤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악성 코드들입니다. 제가 1번부터 100번까지 파일의 이름을 바꾼 다음에 악성 코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번호대로 이렇게 다 탐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 FTP를 통해 가지고 100개 파일을 이제 FTP 서버로 옮긴 다음에 이걸 압축을 풀면서 악성 코드 검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100개 압축이 처음에 올라올 때는 탐지를 못하게 되겠죠. 이제 zip 파일이니까. 근데 풀리는 과정에서 이제 악성 코드를 탐지했고요. 근데 AI 엔진이 이제 어떤 건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 장표를 준비했고요.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동일한 zip 파일을 올리게 되면 AI 엔진은 이걸 잡아버리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 파일이 100개가 풀리면서 이 중에 100개가 모두 악성이었다는 거죠. 아니면 이 중에 90개가 악성이었다. 아니면 50개가 악성이었다. 이런 정보가 학습이 돼서 AI 엔진에 남아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동일한 해시값을 가진 zip 파일이 올라오게 되면 AI 엔진에서 이거 내가 이미 분석했는데 이 중에 100개 중에 100개가 모두 악성이었어. 100개 중에 50개가 악성이었어.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AI 엔진에서 바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축을 풀지 않더라도 업데이트되는 순간에
FTP를 올려놓은 순간에 바로 이제 차단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 화면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압축을 풀어야지만 하나의 개별 파일로 탐지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올릴 때는 zip 파일 형태에서 바로 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AI 엔진에서 이미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게 악성이라고 판단하게 되고요. 이게 압축도 풀리기 전에 zip 파일 단계에서 이제 압축 차단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TP로 올리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해시값 기준으로 압축이 풀리기 전 zip 파일 상태에서 탐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1차적으로는 해시나 스태틱 AI 엔진에서 탐지하지 못해서 BAB 엔진에서 차단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파일이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 레피테이션이나 스태틱에서 바로 차단이 되게 됩니다. AI 엔진에서 행위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건 100% 악성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행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앞에 있는 스태틱이나 레피테이션 엔진에서 등록을 해서 바로 복사되는 순간에 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리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대표적인 원래 사실 해킹 툴로 만든 건 아닌데 이제 메타스플로잇이라고 해서 해킹 툴은 아니고요. 메타스플로잇인데 해킹 툴은 아니고 이제 공격 점검 툴인데 뭐 해커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최근에는 사실 해커들보다는 이제 데모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이제 익스플로이트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 권한을 획득하는 시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리에서 사전에 이제 준비하게 되고요. 모든 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자세히 드리진 않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사이트는 아니고요. excelform.co.kr이라고 제가 이제 만든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해커가 미리 이제 사전에 익스플로이트 파일을 이제 올려놓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워터홀 공격 기법인 거죠. 이런 그 폼이 필요한 사용자가 들어와서 이걸 다운로드 받게 되면 엑셀의 익스플로이트를 통해서 이제 악성 코드가 실행되면서 이제 감염이 되게 되는 겁니다. excel.form.co.kr이라는 데서 이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션이 열렸고요. 세션이 열려서 해당 PC에 대해서 유저 권한으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제 얻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일을 복사한다거나 실행한다거나 이제 유저 기반의 행위들은 다 할 수 있고요. 관리자 권한의 기능들은 이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계정을 생성한다거나 권한 상승을 시도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올리려고 하는 공격을 이제 UAC를 이제 우회하는 익스플로이트 한 번 더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사전에 준비해 놓은 코드를 이제 복사해서 이제 UAC를 우회할 수 있는 공격 툴을 만들었고요. 익스플로이트를 통해서 UAC를 공격해서 권한 상승을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익스플로이트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제 보시면 UAC가 우회되면서 UAC를 이제 바이패스해서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공격을 당하는 윈도우 쪽에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접속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랜섬웨어를 이제 올려서 랜섬웨어를 감염시키고 이제 복구하는 화면까지 데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레빌이라는 이제 랜섬웨어를 윈도우 시스템에 이제 업로드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업로드를 시켰고요. 네, 이제 윈도우에 보시면 레빌이라는 파일이 보시면 이제 제가 지정한 위치에 레빌이라는 이제 레빌.exe라는 파일이 업로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빌을 이제 원격에서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레빌을 이제 랜섬웨어를 이제 실행시키게 되고요. 실제로 윈도우 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윈도우의 모든 권한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실행할 수가 있죠. 레빌을 이제 감염시키게 되면 이제 윈도우 피해 시스템에 공격 대상 시스템에 랜섬웨어가 감염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빌을 실행시켰고요. 보시면 지금 이제 파일들이 암호화되고 있죠. 레빌이라는 이제 프로세서가 원격에서 실행이 됐기 때문에 레빌 프로세서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레빌에서 레빌.exe가 돌아가고 있고 보시면 화면에 바탕화면에 있던 파일들이 이제 암호화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됐기 때문에 확정대가 다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리드미 파일은 이제 당연히 랜섬 지급을 위해서 내용을 관리자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레빌.점
레드미 파일은 이제 암호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탕화면도 이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바탕화면도 바뀌었고, 이제 사용자가 당연히 이제 랜섬웨어가 감염됐던 걸 인지할 수가 있고요. 리드미 파일을 보게 되면 이제 관련 어떻게 이제 랜섬을 지불하고 어떻게 이제 암호화 키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랜섬웨어에 따라서는 최근에 이제 한글화까지 지원하는 뭐 랜섬웨어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 영어로만 이제 제공하고 있지만 한글화까지 지원하는 랜섬웨어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랜섬웨어가 이제 완전히 감염돼서 이제 정보가 이제 암호화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복구하는 화면은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탐지한 레빌 랜섬웨어를 가지고 이제 롤백까지 시켜서 복구를 수행하게 되고요. 뭐 주석을 이제 달아도 되고요. 향후에 이제 쉽게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명령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콘솔에서 명령이 내려가게 되면 에이전트 쪽에 명령이 지금 수행되고 있고요. 이제 백단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VSS라는 이제 백업 기술에서 이제 백업되어 있는 원래 파일들을 암호화된 파일과 교체해서 원래 상태로 이제 복구하는 기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있었던 이제 파일들이 전부 다 이제 정상 파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탕화면도 순차적으로 이제 바뀌어서 원래 상태로 이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제품의 이제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랜섬웨어가 실제로 돌아가면서 행위 기반으로 했던 행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찍게 됩니다. 하나하나 수행 과정에서 다 찍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탐지 모드이기 때문에 차단은 안 했는데 그 차단으로 놓게 되면 특정 시점부터 다 차단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파일을 활용했기 때문에 매크로 관련된 값도 이제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자료에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 관계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EDR 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MS 엣지에서 엑셀 파일이 실행되면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공격에 관련된 프로세서들이고요. 정상적으로 수행했던 것들은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돼서 검은색으로 이제 표시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으로 판단된 부분들은 엑셀이 실행되면서 엑셀의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파워쉘이 실행됐고요. 파워쉘 기반으로 공격을 이제 수행했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쉘에서는 실제로 돌아갔던 파워쉘 스크립트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코딩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암호화되어 있어서 인코딩 되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 파워쉘에 대해서 디코딩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코드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마이터 관련된 행위 기반들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아까 메타스플릿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포트를 4444번을 사용했었거든요. 실제로 공격할 때 4444번 포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련된 기능 내용들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터 관련된 기준들을 상세하게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레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바이러스 토탈이라든가 레코디드 퓨처와 같은 정보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탐지된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공격 기법들이 레코디드 퓨처나 바이러스 토탈에서 어떻게 이걸 악성으로 판단했는지 정보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 연동 기능을 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레코디드 퓨처 바이러스 토탈뿐만이 아니라 리버스 랩이라든가 다양한 에일리언 랩이라든가 다양한 TING과 연동을 해서 관련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다 도식화해서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동을 제공하는 제품들이고요. 싱귤러티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API 값만 넣게 되면 화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제품들의 정보들을 같이 연동해서 상관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스플렁크 관련된 연동 화면이고요. 뭐 IBM의 큐레이러라든가 시큐로닉스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심과 같은 다양한 그 심 제품도 연동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큰 고객사의 화두가 되고 있는 소아 역시 저희가 이제 자동 API 기준으로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단일 제품이 아니라 이제 XDR과 확대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파트너들과 에코시스템을 연동해 나가면서 고객분들한테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프로텍션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현재 노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무료 체험이라고 해서 고객분들께서 저희 제품을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QR코드로 이제 찍게 되시면 이제 저희 자료에도 이게 나갈 거고요. QR을 찍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 드려서 특정 시간 동안 저희 제품을 써보시고 기존에 사용하신 보안 제품과 연동해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제 저희가 신청해 주시면 방문 드리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